네, 안녕하십니까. MBST 조인석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을 텐데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밖에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 화장품 업계에서 왜 이 정품 인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요. 다음. 목차는 우리 유변조 방지 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기술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유변조 방지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유변조 방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짧게나마 저희 회사의 역량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변조 방지 기술의 필요성은 한 6가지로 이제 꼭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유변조 시장은 계속 이 확대 일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확대 일로에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고가 제품 위주의 유변조 시장이 범위가 컸다면 지금은 식품이나 의료품, 화장품 등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유변조 시장에 많이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자면 마스크팩이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유변조 시장의 기술의 필요성은 이 전 세계 가품 시장을 주로 만들어내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게 전 세계 시장의 한 70%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70%의 7할 정도는 광저우 지역에서 패키징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변조 제품이 과거에는 이런 유명 브랜드 또는 핸드폰, 고가의 핸드폰 액세서리, 그다음에 고가의 신발 그리고 샤넬 백이라든지 명품 백들 위주였다면, 그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 소비재들, 아주 저가인 제품들마저도 유변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유변조 상품 가지고도 모자라서 심지어 짝퉁 판매 매장인 무무소 같은 매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그렇다면 유변조 방지 기술이 지금 과거에도 안 해왔느냐? 과거에도 계속 해왔죠. 근데 해왔던 기술들이 대부분이 홀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 시장에, 가품 보안 시장의 한 50% 이상은 홀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홀로그램은 굉장히 지금 만들어내는 데가 많고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품을 차단한다기보다는 다른 메이커들도 이제껏 붙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덩달아서 붙이는 이런 그냥 따라하기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QR 코드를 이용한다거나 도트 코드를 이용해서 대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물건을 배송받고 이게 쉽게 정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바이럴을 통해서 정품 인증 방법을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쉽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을 보면 홀로그램, 도트 코드, 뭐 디지털 워터마킹, 뭐 QR 코드, 그다음에 그 금형 기술을 통한 것들, 그다음에 뭐 자성을 이용하는 제품들, 그 외에 뭐 버블텍, 뭐 랜덤 도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이 RFID마저도 중국에서는 가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RFID의 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와 똑같은 RFID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 기술들은 다양하게 변화가 있고, 뭐 어차피 뭐 도둑이 있으면 도둑놈 잡는 경찰이 있듯이 계속 가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마저도 그 기술들을 진화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변조 방지 기술은 처음에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그리고 짝퉁을 방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종국에서는 이 극대화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할 때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예방 차원의 그 짝퉁 방지 기술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즉시 적발을 하고 신속한 보상을 이루어지게끔 함으로써 그게 재발 방지를 미연에 막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원천적인 기능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게 그 똑같은 라벨을 만들더라도 마케팅 요소, 즉 CRM,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집어넣고 건전한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 채널에 대한 건전성 확보, 그 다음에 결국은 양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라벨들이 되고 그런 기술들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라벨을 써서 500원 이상의 기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변조 감지 기술의 필요성으로 이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그 의미 없는 라벨, 그러니까 남들이 붙이는 라벨,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은 물론이고요. 위변조 상품을 차단하는 그 보안 기능은 물론이고, 이 보안 기능이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은 정품 사이에 끼워 넣어서 파는 이런 것들마저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이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고객은 인지하기 쉬운 기술로 가되 제조나 유통 측면에서는 나름 또 제조자만 알 수 있는 보안 기술이 융복합이 돼야 된다. 이런 보안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통 관리 측면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좋은 제품을 엄청 힘들게 연구해서 만들어서 또 상품을 기획하고 하는 단계에 그 고통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실컷 보내놨더니 중국 그 총판들이 장난을 치는 통에 망한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질의 그 유통망을 확보하느냐가 전국에 가서는 그 회사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경로 추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통 경로 추적은 매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유통망이 의심스럽다고 보여질 때 그때
한 번씩 시도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유통망의 그 양질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저희들이 이거를 대책을 제안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거는 IT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통 경로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친구들이 덤핑을 내는 건지 어느 친구들이 불량 거래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갖춰야 될 점들이 우리 그 브랜드들이 잘 나가서 우리 이 해외 시장을 잘 개척을 했는데 끝까지 그 시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외국 고객들의 고객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브랜드를 유지할 수가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 트렌드들이 CRM을 기왕이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 충성도도 업시키고 재구매율도 제고시키는 것이 곧 브랜드가 살 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CRM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미스테리 쇼퍼화하고 그 미스테리 쇼퍼한 고객들이 전 지역에서 가품을 적발하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기능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발의 신소성은 중국 내에 적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중국 각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저우 지역에서 또 심천 지역에서 그런 로펌들을 만나서 전국적으로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중국 변호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고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 적발과 가품을 발견함과 동시에 형사 타격과 행정 타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는 가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만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수행을 하려다 보면 라벨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마스크팩 한 장 원가에 뭐 5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라벨을 붙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재 개발 그리고 소재의 대량 생산, 특수 소재의 대량 생산 그리고 IT 기능의 내재화, 그 다음에 원스톱 생산, 원스톱 부착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은 갖춰 놓는 게 효율성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은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익이 안 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객사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출 바우처 수행 기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 다섯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토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토탈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벨을 붙이거나 뭐 안 그러면 패키지에 인쇄를 하는 그라비아 인쇄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예방 차원이라면 이 예방만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적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즉시적인 조치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까요?
외양간 잃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상품 기획하고 제품 만들어내는데도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을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그 제조사마다 다 갖춘다면 이것마저도 불필요한 낭비겠죠. 그래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쓴다면 전문가가 한쪽에서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해주면 어차피 한 곳에서 가품 만드는 곳에서 여러 브랜드의 가품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적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주로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이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위변조 방지 기술에 대해 제안을 받을 텐데 그 제안 받을 때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버트 기술과 코버트 기술 그리고 포렌식 기술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코버트는 브랜드 오너들이 위조 제품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든 어느 정도의 그 도구, 아주 그냥 간편한 도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포렌식은 고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버트부터 포렌식까지 기술 난이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부가적인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크게는 세 가지 기술로 보여지고요. 일단 1단계 오버트 기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은 이렇게 시변각 그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컬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홀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은 이미 국내에서는 홀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회사들 SK 홀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이 홀로그램 기술이 더 많이 발전돼 있고 실제 시장에 가서 보셔도 알겠지만 중국의 홀로그램들이 월등히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홀로그램을 공급받아서 붙인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홀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바뀌는지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그 보이는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바뀌는 게 정품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장에 가가지고 홀로그램 붙어져 있는 상품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게 정품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도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정품인지를 확인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홀로그램을 지금까지도 계속 붙이느냐? 뭐 골프채를 봐도 홀로그램이 붙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직도 버젓이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홀로그램을 계속 붙이냐? 남들이 붙이니까 나도 정품인 것처럼 붙이는 겁니다. 그게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가 뭐 3원이든 5원이든 되는 돈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그 1단계 보안 요소인 오버트도 적절할 때 쓰면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보안 요소는 간단한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가시광 조명을 이용하는 거는 자외선 조명을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형광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라이트의 강도, 그러니까 빛의 강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디를 다니면서 확인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체의 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소재, 보안 요소들,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렌식 기능, 아주 정교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은행에서 뱅크노트, 슈퍼노트들, 화폐들 또 위조 지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이제 이 포렌식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만큼 아주 그 중요한 장비들을 통한 것들이 이 3단계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의 종류를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이 제안들을 받으셨을 거고요. 또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변조 방지 기술의 그 오프 기능에, 그러니까 소재를 이용한 기술들이 오프 기능이라면 온라인 기술은 주로 QR 코드를 요즘에는 많이 이용을 하죠. 그 최초에 나온 거는 바코드죠. 바코드인데 이제 바코드라는 게 0101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 영문자로 하면 1850자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1987년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나온 이 바코드가 주로 사용되다가 정보를 조금 더 심고 싶어서 이제 자꾸 퍼지다 보니까 이런 QR도 보셨을 겁니다. 매트릭스도 있었고요. 지금 최근은 전부 다 QR로 다 바뀌고 있죠. 이 QR도 평면에서 3D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D가 되면 이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만 이 QR의 한계점들은 어차피 이 3개 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망점의 위치와 이 거리,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정보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칼라 QR로 복사를 해서 쓰게 되면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의 기능 자체만 가지고 정품 인증을 하기에는 뭔가가 좀 미흡하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미흡하다. 왜 칼라 복사를 해서 쓰면 되니까. 또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QR 자체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변난수를 사용한 QR들을 쓰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또 이중 라벨로 써서 이걸 보완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보안을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QR로 해서 1차 IT 인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QR을 통해서 어플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오프 인증 방법을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QR 자체를 가짜로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프 기능과 온 기능으로 해서 위변조 우리 기술, 그 다음에 필요성, 이해, 뭐 종류들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위변조 방지 기술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위변조를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화폐 아니겠습니까? 화폐는 이 1,000원짜리는요 8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기술이.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는 10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50,000원짜리는 15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액면가에 따라서 기술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오버트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정밀한 기구로만 확인할 수 있는 포렌식 기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트, 코버트, 포렌식 기능까지 다양하게 집약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당연히 은선이나 뭐 이렇게 워터마크 정도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기능들은 이미 기술이 오픈이 된 기술들이고, 매년 그 조폐공사에서 그 오픈 기술들은 상용화를 위해서 이 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라벨들도 많지만, 그런 오픈된 기술들은 이미 다 어느 업체든지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제품일수록 많은 기술이 융복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압수표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라든지 어음이라든지, 어음도 요즘에는 안 쓰죠. 요즘에 최근에 그 신세계백화점 그 상품권 가품 나온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권들도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가증권들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고요. 또 이 일련 번호를 통해서 사용됐는지 안 했는지를 그 단말기를 통해서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품으로 만들어갖고 쓸 수가 잘 없어요. 일련 번호들이 잘 있게 해서 일련 번호 관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품들을 이런 기술들을 넣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넣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니까요. 또한 지금 납세 필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안 요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으로 수출하시는 우리 그 브랜드사 CEO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해관마다 그 해관에 그 증들이 붙습니다. 해관 증들이. 그런 라벨들을 부가적으로 붙여야 되죠. 그런 부가적으로 붙여야 되는 라벨들에 저희들을 기술을 접목시키면 똑같은 라벨 가격으로 보안 기능과 유통 경로 추적과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거나 뭐 간단한 유통 경로 추적, 지금 저희들은 간단한 유통 경로 추적까지만 하지 블록체인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통 경로 추적을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들 G택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그 어떤 택이든지 간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라벨이든 인쇄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 효율성이 기저에 깔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G택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요, 결국은 오프에 대한 기술의 그 독자성, 독보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기술 연안이 되겠습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떤 큰 브랜드들일수록 제품이 신상이 나올 때마다 적용하는 보안의 그 기술들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닥터자르트가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변화를 주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기술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융합 기술을 갖춰놨고요. 이것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인쇄 및 패터닝이 돼야지만이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외주를 주거나 또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 온 것을 조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류비만 감당을 해도 그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관리 시스템들이 있어서 고객 CRM도 될 수 있도록, 요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업체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나와 있는 현재의 기술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을 사용을 하고 핸드폰을 주로 이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그 인간의 그 어떤 신체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까지 해서
한 8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거는요. 여기서 자세히 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하고 상의하시면 저희들이 거기 제품에 맞는 아주 적합한 걸로 제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거에 홀로그램이 대세였다면 앞으로의 대세는 물리적 자극 반응 소재가 되는 것까지로 가고요. 저희 그 지텍의 그 온오프 라인을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강조 한번 드린 거고요. 융복합 기술이 왜 필요한지 화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생산 캐파가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 화장품 저희들도 화장품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 고객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너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 인건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뭐 3천만 장, 4천만 장을 주문을 해서 당장 뭐 한 달 안에 만들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생산 풀로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이교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그런 수요까지도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캐파는 굉장히 잘 갖춰놨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융복합 소재들을 저희들만 기술만 가지고 어디 중소기업이 이 기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구원, 그러니까 산학 같이 공동 연구 체제를 구축을 해서 화학연구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화학적으로 소재적으로는 화학연구원을 제일 알아주니까요. 그리고 같은 이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같이 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지금은 8가지 상품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말까지는 한 16가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뒷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용 어플을 쓰는 경우하고 웹 방식하고 2가지가 크게 큰 축을 이루는데 제가 중국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제가 처음 만든 게 어플 방식인데 앱 방식인데 앱을 가지고 가서 다운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다운 받는데 한 2시간 걸릴 경우도 있고요. 다운이 안 받아집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앱이 작동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앱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검색 엔진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겠다라고 해서 위챗에 처음으로 제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챗 적용하고 난 다음에 카톡, 네이버, 라인, 다음 이쪽에서 그 포털 검색 내 엔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그 화장품사들이 주로 수출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이 인증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다 보면 지역별 판매 현황이라든지 나라별 국가별 판매 현황, 이상 인증 현황, 그리고 가품 발생 경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하여튼간 기대 효과는 이런 겁니다. 라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혁신은 출발한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라벨을 붙일 거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라벨, 움직이는 라벨. 이 라벨을 붙이는 게 맞겠다. 똑같은 어원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쓰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는 감히 제언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적용 검토를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상품 기획 단계에서 라벨을 붙여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때 그 디자인에 맞게 라벨 구성을 할 때 저희들과 콜라보 하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안을 그리고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해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런 베니핏이 되겠습니다. 원가도 추가로 부담이 안 들고 가품은 무상 적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고객 CRM까지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라벨인가 일반 라벨이라도 의미 있는 라벨로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융복합화와 디자인이 다변화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품 시장 확대를 방지하고
브랜드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 방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위조 방지 시스템이라면 어느 회사든지 선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산하고 어렵게 기획한 상품들, 아주 소중한 내 자식들이 국내 그 좁은 시장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설 자리는 한정적일 것이고요. 결국은 해외로 수출이 돼야 될 것이고, 가장 1번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소구점이 많은 중국일 것인데, 또 중국 다음에 동남아도 있고, 동남아가 요즘에 최근에는 가품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광저우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서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제조사들이 안정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력 하나마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